안녕하십니까, 브라톤입니다. 오늘은 2012년 이후에 일본 환율 경제정책, 미국과의 관계 및 주택 간의 관계, 그리고 뒤에서는 인구가 그렇게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전월세가 임대료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도쿄의 모습을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아베노믹스 다 아시다시피 잠깐 정리하죠. 환율 및 경제정책이죠. 양적 완화죠. 2012년 말에 아베 신조 총리가 취임하고 일본은행은 디플레이션 탈출을 목표로 무제한 양적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을 했죠. 그래서 엔화 약세를 유도했고 달러 대비 지속적으로 절하가 되어서 2012년 말에 80엔대 출발해서 빠르게 100엔대를 돌파했고 지금은 140대 후반에서 150, 얼마 전까지 160까지 갔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코로나 때문에 풀린 시중 유통량이 너무 많으니까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서 금리를 인상했는데 일본은 여전히 계속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낮은 채로. 그래서 약세가 가속화되어서 160엔도 넘기도 하고 지금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장 전략은 당연하죠. 수출이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싸지니까. 기업 이익을 증대시켰고 이는 주가 상승 및 소비 심리 개선 등 전반적인 경기 부양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여기 2011년, 12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점을 찍고 집값 올라가고 니케이 지수도 올라가고 그리고 얼마 전엔 사상 최고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를 통하여서 이런 모든 경제 회복을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이렇게 계속 통화 정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야 되는데 경제 협력 및 통화 정책의 차별화, 다른 나라와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미국과 긴밀한 경제 안보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베노믹스 시행 과정에서 일본의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과는 차별되는 기조를 보였죠. 2022년에 거의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금리 인상을 해서 우리나라 역전세 나고 난리였잖아요. 집값 폭락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값 폭락은요. 언제나 대외 환경을 통하여서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역 및 투자를 보면 양국 간에는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해서 관세 합의 등 다양한 경제적 논의가 있었죠. 일본의 대미 투자는 계속되고 전반적 경제 관계는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안정되게 유지됐는데 일본은요. 그 원자폭탄을 2방이나 얻어맞은 이후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공포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잘못 건드렸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진주만 공격을 할 정도로 패기가 넘쳤던 일본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미국과 사이가 틀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일단 저자세예요. 일단 저자세고 미국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일본이 하자고 하는 것은 다 해주고 서로 내가 이 정도 해줄 테니까 넌 이 정도 해 라고 하는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굉장히 달라요.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친미가 됐다가 반미가 됐다가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이런 미국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통화정책을 펴서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죠. 2012년 이후에 주택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에 장기간 하락세를 보이던 일본 주택 가격은 2012년 8월 사상 최저점을 기록하고 아베노믹스 시행과 함께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위에 그래프 나와 있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올라가죠? 상승 요인은 저금리 그리고 도시 집중 그리고 저금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는 세 가지로 나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본은행의 초저금리 정책으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용이해졌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집중하다 보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쿄 중심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했죠. 그리고 안쪽은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우리나라도 한때 도쿄 투자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엔화 약세로 외국인 투자자의 일본 부동산 매입이 증가했고 외국인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유치가 됐죠. 그래서 신축 중고 맨션 가격이 2025년 상반기에는 도쿄 23구 신축 아파트 평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데도
아파트 가격이 맨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뚫었단 말이에요. 도쿄에.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폭락하는 일은 외곽 지역에 정말로 아무런 일자리나 이런 게 없는 곳들, 정말 무리해서 신도시를 만들었던 곳들만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런 곳을 중심으로 반도체 벨트를 만들어 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는 약간 다른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에 일본은 아베노믹스에 따른 과감한 양적 완화, 엔화 약세, 미국과의 금리차 맞물려 계속 지속이 되었고, 이런 저금리 환경은 도쿄 중심의 수요와 결합해서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까지 지금 일본이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인구가 줄어들면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고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월세 매매가 오히려 폭등하고 있습니다. 월세가 오히려 매매를 더 부채질한다는 것은 우리가 며칠 전에 봤습니다. 3분의 1 정도 자기가 생활비를 벌었는데 3분의 1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매매 수요가, 그러니까 매매를 할 수 있는, 대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전환 속도가 전세가 있을 때보다 빠르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가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바로 이 부분, 인구가 줄어들m에도 불구하고 월세 매매가 폭등하는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봐야겠죠.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데 빈집이 늘어나는데 왜 집을 사요? 우리나라 이야기 같죠? 그런데 2025년 1월 올해 초에 나온 땅짓고의 기사입니다. 저출산 대표 국가인 일본에서 인구 감소로 인한 집값 폭락론이 대세다. 전체 주택의 13.8%가 빈집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초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월세와 이자가 거의 비슷하지만 집을 왜 사는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도쿄 23구는 5,498만엔 2014년에, 2024년 8,200만엔, 2004년 11월 1억 889만엔, 10억이 넘어간 거죠. 도쿄 중심 아자부 미타가든 힐즈는 평균 89.34, 우리나라 국평 정도죠. 34억이라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나라 강남이랑 비슷하잖아요. 하마마치역의 월드타워 레지던스 68.18, 전용 5구 정도 되겠네요. 22억. 우리나라랑 비슷하다는 거죠. 이제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데 중고 아파트 가격은 4,203만엔에서 7,055만엔 급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모른다는 거예요. 해석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봤어요. 분양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철근, 인건비, 자재비, 건축비 급등해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토지난. 인구가 줄어드는데 왜 토지난이네? 수도권 분양 아파트가 분양이 됐지만 급감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급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엔저로 인해서 중국 등 외국에서 일본 주택을 사들이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엔저로 인해서 원자재 수입 가격 급등해서 건축비를 밀어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공급이 줄고 건축비가 밀어 올라가고 있으니까 집값이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월세도 폭등하는 거죠. 왜냐? 공급이 적으니까. 그래서 전국 평균 3.2%, 특히 도쿄 9.3%, 오사카 2.7, 효고엔 7.8, 우리나라 서울이 7.5 정도 올랐다고 역사상 최고 기록을 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야마가타현 12.1%, 와 대단하죠? 나라현 8.6%, 도쿄 아파트 평균 임대료는 전년 대비 월 만엔, 연간으로는 100만 원이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 그런데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월세가 오르지 않는 것이 상식으로 통했던 일본이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료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우리나라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려잡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을 때려잡아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로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공급과 수요로 이게 돌아가는 거지. 막 처벌하고 때려잡고 그거 뭘로 때려잡을 거예요? 때려잡을 방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호, 선동 메시지에 놀아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집 마련을 기다릴 것인가? 서두를 것인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내 집 마련해야 되나? 특집 기사 일본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통화량이 많아지면 무조건 자산 가격은 오른다니까요. 그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공급 없습니다. 내년부터 거의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인구 절벽에다 고령화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통화량으로 금리 인하기까지 이제 도래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제 폭등하는 거예요.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 한국은행에서 안 할 것 같습니까? 무조건 합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값은 폭등합니다. 왜냐? 지금 토호제로 다 막아놨잖아요. 전월세도 폭감하고 있잖아요. 전월세도 폭등합니다. 매매가 폭등해요 이제. 한번 보십시오. 전국이 폭등할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브라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